소리뉴스는 탈모는 둘루스에 위치한 탈모 전문 두피 문신 클리닉 킹덤에서 해결하세요. 주정부 라이센스와 수많은 시술 경험으로 탈모인들의 머리를 풍성하게 도와드립니다. 융자의 정석, 이진명이 이끄는 트리니티는 진솔하고 명확합니다. 28년을 한결같이 융자는 이진명에게 맡기세요.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월 23일 금요일 뉴스웨이브 25 소리뉴스입니다. 북조지아와 메트로 애틀란타 전역에 이번 주말 대규모 얼음비가 예보되면서 미 국립기상청이 광범위한 지역에 겨울 폭풍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당국은 24일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되는 결빙이 25일 일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며 수일간의 정전과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한 도로 상황에 대비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팍스5 기상팀은 이번 시스템에 대해 절대 가볍게 볼 상황이 아니다라며 나무와 전선, 도로 위에 두꺼운 얼음층이 형성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예보에 따르면 북조지아 일부 지역은 최대 0.5인치 이상의 결빙이 예상되며 북동부 산악지대는 1인치에 근접하는 결빙도 가능합니다. 겨울폭풍주의보는 24일 오전 1시부터 북조지아 대부분 카운티에 또 오후 1시부터는 메트로 애틀란타와 중부 조지아로 확대됩니다. 귀넷과 폴사이스, 체로키, 콥, 놀스풀턴을 비롯해 디캡, 락데일, 월튼, 뉴턴, 페이옙, 헨리 카운티 등이 포함됩니다. 기온은 23일 금요일까지 영상권을 유지하지만 24일 오전 북동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급격히 하락될 예정입니다. 또한 24일 오후 북동부부터 얼음비가 시작돼 밤사이 메트로 전역으로 확산되며 특히 토요일 밤부터 25일 오전이 가장 위험한 시간대로 20도대 기온 속에 결빙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번 현상은 콜드에어 댐핑으로 비가 지면에 닿는 즉시 얼어붙는 전형적인 얼음비 구조입니다. 기상당국은 나무와 전선 파손, 수일간 정전, 도로 통행 불가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풍 이후인 26일부터 한파가 유입되며 북조지아 산악지대는 최저 5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또 쌓인 얼음은 24일 화요일까지 녹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기상 전문가들은 24일 정오 이전까지 모든 장보기와 대비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수와 비상식량, 손전등과 배터리, 휴대전화 충전, 난방 대체 수단 등을 미리 점검하고 외출 계획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주와 각 카운티 당국도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주민들은 최신 기상 업데이트를 수시로 확인하고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의 대규모 단속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이 22일 미네아폴리스를 방문해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날 지역 및 주정부의 비협조로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아이스와 협력하면 트윈시티의 혼란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내란법 발동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제이콥 프레이 미네아폴리스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스의 작전 방식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부통령의 방문은 정치적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티멀즈 주지사 및 프레이 시장과 별도의 회동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콜롬비아 하이츠에 거주하는 5세 아동 리암 라모스와 그의 아버지가 아이스에 구금된 사건이 있습니다. 가족 측 변호인은 이들이 에콰도르에서 합법적으로 망명을 신청해 입국했으며 법원 출석 의무도 성실히 이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부자는 텍사스 샌안토니오의 가족 수용 이민 구금 시설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한편 지역 교육 당국은 아동이 사실상 작전 과정에서 이용됐다고 주장했으며 해당 사건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아이스는 5세 아동을 표적으로 삼은 적이 없다며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아이스의 가택 진입 방식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스 집행 책임자인 마르코스 찰스는 행정체포영장 또는 사법영장을 근거로 진입한다고 설명했지만 행정영장이 판사가 아닌 내부 승인으로 발부된다는 점에서 법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이스는 미네소타의 보호도시 정책이 범죄 이민자들을 남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으나 미네소타 교정부는 수감자 석방 시 아이스와 항상 공조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부 카운티 보안관들 역시 연방당국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행정영장을 근거로 한 가택 진입, 시위대와의 충돌, 교회 시위 관련 체포 등도 이어지며 연방정부와 미네소타주 간 갈등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이스는 미네소타에서 불법 체류자가 더 이상 없을 때까지 작전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사태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충돌과 함께 인권 및 법적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법무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온라인 모금 활동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며 기부 전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2일 발생한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 장애를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수천 명의 사용자들이 아웃룩, 팀즈 등 주요 서비스 접속 문제를 신고하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인터넷 장애 추적 사이트 다운디텍트에 따르면 목요일 오전부터 아웃룩과 팀즈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장애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아웃룩,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마이크로소프트 퍼뷰를 포함한 여러 마이크로소프트 365 제품에 영향을 준 문제를 해결했다고 공지했습니다. 회사 측은 앞서 여러 365 서비스에 잠재적 문제가 발생해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후 영향을 받은 인프라는 정상 상태로 복구됐지만 추가적인 부하 분산을 위해 트래픽을 대체 인프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장애의 정확한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지시했던 세계보건기구 탈퇴를 완료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성명에서 WHO는 여러 국제기구와 마찬가지로 핵심 임무를 저버리고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반복했다라고 주장하며 탈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두 장관은 WHO는 미국이 창립 멤버이자 가장 큰 재정적 기부자인데도 미국의 이익에 적대적인 국가들이 주도하는 정치적이며 관료주의 의제를 추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WHO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공중보건위기 선포를 늦게 해 세계가 대응할 시간을 허비하게 했으며 오히려 코로나19 관련 보고와 정보 공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중국의 대응을 높게 평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이기 취임 첫날인 2025년 1월 20일 이런 이유를 대며 WHO 탈퇴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지난 1년간 미국은 WHO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모든 인력을 철수하는 등 탈퇴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이 WHO에서 탈퇴하려면 미국 법에 따라 WHO에 1년 전에 통보하고 남은 채무를 모두 갚아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WHO는 미국이 아직 납부하지 않은 회비를 2025년 1월 기준 2억 6천만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 간담회에서 미국이 WHO를 탈퇴하기 전에 빚을 청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WHO의 최대 공여국으로 2022년도에서 2023년에 거의 13억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지원이 사라지면 WHO가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소아마비, 에볼라 등 각종 질병에 대응하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한인교회 협의회 2026년 정기 사업총회가 22일 오전 11시 놀크로스 복음동산 장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총회는 1부 개회 예배, 2부 사업총회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개회 예배는 총무 최승영 목사 사회로 서기 한영근 목사의 대표 기도에 이어 부회장 유해농 목사가 다시 주는 복을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이어진 사업총회는 의장 손종원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전년도 사업결산 보고와 회계감사, 회계결산 보고가 통과됐으며 2026년도 임원진과 분과위원장 인준이 이뤄졌습니다. 인준된 올해 예산은 총 7만 5천 달러로 복음화 대회와 유소년 목회자 체육대회 개최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교협은 2026년 표어를 건강한 교회의 꿈으로 정하고 4월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5월 유소년 체육대회, 9월 교협 목회자 체육대회, 10월 복음화 대회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 20년간 교협 재무를 맡아 헌신한 이순희 장로의 은퇴를 기념해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2026년 교협 임원진은 회장 손정훈 목사, 부회장 유해농 목사, 총무 최승영 목사, 부총무 김대성 목사, 서기 한영근 목사, 회계 이창양 권사, 감사 홍육기 장로로 구성됐습니다. 이사장에는 유근준 목사가 선임됐으며 이사 서기는 최명훈 목사가 맡습니다. 분과별 책임자로는 예배분과 박원율 목사, 신학분과 김종민 목사, 기도분과 이재선 목사, 홍보분과 황영호 목사, 선교 전도분과의 남범진 장로, 교육 청소년 분과의 김모세 목사, 여성분과 조세핀 정권사, 장애인 분과의 김찬근 목사, 체육선교분과의 천경태 장로, 친교분과의 양남숙 장로, 법률자문분과의 이정원 변호사가 각각 맡았습니다. 지금까지 1월 23일 금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건강에 유의하는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